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탈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2,500선을 넘기기엔 역부족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 금리 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을 시사하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 확충 움직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 상반기 벌써 올해 목표 수주액의 절반을 웃도는 실적을 올리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종가 기준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장중 2,400포인트를 조금 넘어 최고치를 새로 쓴 지 10거래일 만에 장중 2,420선까지 넘어서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탈 것이란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올해 안에 2,500선을 넘어서기엔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하반기 코스피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나서면 좋을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을 넘어섰는데요. 먼저 오늘 시황 어땠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0.74% 오른 2,409.49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에는 2,420선까지 넘어서는 2,422.26까지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달 들어 2,400선을 목전에 두고 주춤했던 코스피가 이처럼 오름세를 보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축소를 점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닛 옐런 의장은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축소를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한 것도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피가 하반기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얻고 있는데요. 상승 전망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상장사들의 실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만 연결 기준 매출 60조, 영업이익 14조 원을 달성하면서 예상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4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2,5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코스피 상승을 이끌 요소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한국 증시 저평가가 완화되면 코스피가 연중 2,550포인트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각종 지표에 비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지수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GDP 대비 코스피 시총 비율은 93.4%인데 사상 최고치인 97.3%까지 약 4%포인트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액 대비 코스피 시총 비율도 수출 기준 255.7%로 역대 최고치인 293.5%까지는 아직 4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또 하반기에 코스피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2,500선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수출에 영향을 미쳐서 자동차, 철강, 기계업종이 타격을 받으면 지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에 디스플레이는 무역 수지가 적자 전환했고 반도체 업종도 대미 무역 수지 부분에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수의 상승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장주와 IT주를 제외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코스피 상승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결국 지수 상승이 제한적일 수는 있어도 하반기에 오름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주가 자체보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변동성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주식의 기업 가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아니면 주가만 올랐는지 살펴야 한다는 건데 이익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기업이라면 주가도 변동성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당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코스피 2400시대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여전히 부진한 내수경기 등으로 금리를 인상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래 13개월째 최저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최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였음에도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아직 높아 향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문제입니다. 집을 사느라 대출받은 가구나 저소득층이 금리 인상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경제정책의 시동을 제대로 걸지도 않은 데다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기로 한 만큼 성급히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장은 하느니 다음 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10월께 발표할 내년 경제 전망 등을 살핀 뒤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연내 금리 인상은 어렵다고 봤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8%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아입니다. 오늘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대응 준비가 한창인 보험업계에선 미국에서 비롯된 금리 인상이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새 회계기준에 맞추느라 자본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져 자본량이 도로 줄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이 완만할 것이라고 공언해 보험사들은 긴장감을 좀 덜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지만 전 금융권의 관심은 간밤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집중됐습니다.
옐런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아주 많이 오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자산 축소 계획을 깜짝 발표해 시장에서는 빠른 긴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금리를 빠르거나 큰 폭으로 올릴 필요 없다고 직접 시사한 겁니다. 새 국제회계기준 대응과 금리 상승세가 겹쳐 자본 확충이 큰 걱정이었던 보험사들은 우려했던 것보다 부담을 덜었습니다. 오는 2021년 새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회계상 보험사의 부채가 늘어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선 자본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자본 확충 부담이 더 커집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채권은 시가로 평가해 자본량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평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자본량이 떨어지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급 여력 비율, RBC 비율이 떨어져 건전성 방어를 위한 자기 자본이 더 필요해집니다.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 1분기 말 기준 RBC 비율이 대부분 200%를 훌쩍 넘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충격을 예상해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미리 자본을 늘려놓은 덕입니다. 이들의 경우 예상보다 완만하게 금리가 오르면 건전성 방어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산운용 이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대표적인 굴뚝 산업인 국내 조선산업이 작년 세계적인 조선시장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올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올해 목표 수주액의 절반을 웃도는 실적을 올리며 순항 중입니다. 조선 3사가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지 김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5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로 65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협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올해 수주 목표액인 65억 달러 수주 목표를 놓고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조선업계 안팎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50억 6천만 달러를 수주해 수주 목표액에서 14억 4천만 달러만 남겨놓았습니다. 사정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통해 올해 수주 목표로 75억 달러를 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조선 등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사 전체 수주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미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의 상반기 수주액은 42억 달러에 달해 수주 목표액에 33억 달러를 남겨놓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지난 3월 2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올해 20억 달러만 수주한다면 대우조선을 살려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6월 말 기준 수주액은 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현대상선 등과 체결한 7억 달러 규모의 건조 의향서까지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선업계가 지난해 수주 목표액 중 채우지 못한 부분을 자구계획안 종료 시점인 내년까지 채워야 하는 만큼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수주 목표액 50억 달러 중 실제 수주는 5억 달러에 그쳐 내년 수주 목표액과 함께 추가적으로 45억 달러 규모의 선박 수주를 달성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목표액 중 달성하지 못한 6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내년까지 확정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가능한 대우조선해양도 삼성중공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주 목표액인 만큼 경영 정상화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박 교체 수요로 인한 선박 발주가 지난해보다 많아지고 있지만 세계 조선산업을 호령하는 국내 조선 3사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오늘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를 강조한 소형 SUV 스토닉을 선보이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소형 SUV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과 동급 대비 최고의 연비라는 경제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쌍용차의 티볼리, 르노 삼성차의 QM3, 쉐보레 트랙스에 이어 최근 현대차의 코나 출시까지 치열해지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서 기아차는 스토닉을 앞세워 소형 SUV 시장을 잡겠다는 포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아차의 소형 SUV 스토닉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차명인 스토닉은 빠르다의 뜻의 스피디와 으뜸을 뜻하는 토닉의 합성어. 날렵하고 빠른 이미지로 소형 SUV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스토닉은 2030 젊은 세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도시명 SUV를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최근 소형 SUV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층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특히 처음으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쉽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스토닉이 개발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비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주행 성능은 SUV 기존 차량들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까지 충분히 개선을 해서 아주 만족한 차량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닉의 강점은 뛰어난 경제성. 실제 국내 디젤 SUV로는 유일하게 1,800만 원 후반 가격에 살 수 있어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합니다. 연비는 리터당 17km, 동급 대비 가장 뛰어난 연비를 자랑합니다.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스토닉은 급제동 급선회 시 차량 자세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기본으로 넣어 주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동급의 경쟁 차종 대비 저렴한 가격, 최고의 연비 등 가성비로 무장한 스토닉. 치열해지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 새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여름엔 해외보단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호텔 업계에선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게 호텔 내에서 쇼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올 여름 휴가 트렌드는 스테이케이션이 될 전망입니다. 스테이케이션은 한 곳에 머무는 스테이와 휴가를 합한 말입니다. 멀리 떠나지 않고 숙박을 하면서 수영과 식사, 스파 등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1,241명을 대상으로 올 여름휴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조사 때보다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83.6%는 국내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올 여름 휴가 트렌드에 맞게 대도시 내에 있는 호텔들은 관련 상품을 속속 내놓을 예정입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 힐튼은 이달 초 부산 기장군에 국내 6번째 호텔을 오픈하고 오는 15일 고객 맞이에 나섭니다. 호텔 내에서 스파, 수영, 식사, 쇼핑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Hilton Busan, which is a destination hotel, and by meaning and using the word destination, it's about presenting a concept which is totally new to the destination and integrates not only an array and a variety of food and beverage experiences, but also leisure and shopping, as well as a real urban resort concept for people to enjoy, especially this time around when the temperatures are so nice in Busan. 부산 해운대 해변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오는 21일 썸머 투나잇 패키지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수영과 스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야외 오션 스파, 어린이 운전 체험, 키즈 카페 등을 한데 이용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키즈 빌리지 등을 패키지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에선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 들어선 롯데 시그니엘 서울이 여름 휴가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에비앙 스파, 라운지, 바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은 오는 21일 가족 고객을 대상으로 그랜드 여름 캠핑 패키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수영장, 어린이 전용 야외 체험 공간인 그랜드 캠핑 등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특별 공동위는 한미 FTA 개정을 고려하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미국의 대한국 상품 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 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 특별 공동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이마트 위드미의 이름을 이마트24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입니다. 신세계그룹은 브랜드 교체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편의점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이마트의 뒤를 잇는 주력 사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3년간 편의점 사업에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신세계는 앞으로 모든 편의점을 프리미엄 점포로 열 방침입니다. 자체 브랜드인 피코크와 노브랜드 전용존 등 경쟁력 있는 제품들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약 1,000개 점포를 추가해 올해 말 점포 수를 전체 2,700개 정도로 늘립니다. 이마트24의 작년 매출은 3,783억 원이었으며 올해 목표는 7천억 원입니다. 이로써 이마트24는 점포 수와 매출 면에서 업계 순위 5위에서 4위로 올라선다는 목표입니다.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올해 변액보험의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변액보험의 첫해 보험료는 5,45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투자 실적이 좋으면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늘지만 투자 실적이 좋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생보사가 일정 이율을 최저 보장하고 투자 적립 재원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설계돼 있기도 합니다. 다만 조기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률이 낮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개인의 투자 위험 성향을 파악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액티브 펀드보다 높아 과거 코스피 강세 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등 지수 흐름을 추종해 수익률이 결정되고 액티브 펀드는 공격적인 종목을 선정해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합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11일 기준 인덱스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1.1%로 액티브 펀드보다 7.07%포인트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두 유형의 대표 상품인 인덱스 코스피 200 펀드와 액티브 일반 주식 펀드의 수익률도 20.16%와 13.26%로 6.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올 들어 월간 기준으로 액티브 일반 주식 펀드는 한 차례도 인덱스 코스피 200 펀드의 성과를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경우 주로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높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전거래일보다 1.36% 오른 252만 8천 원의 장을 마쳐 나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란 전망 덕분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경제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 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자본 축적이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값은 0.05%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5년 만에 35배로 가파르게 늘면서 15,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제주도의 전체 차량의 절반가량이 등록됐고 이어 서울과 경기, 대구, 경남, 전남, 부산 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경북 경주와 경산은 40도 가까운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그 밖에 전국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 야외 활동은 줄이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하늘은 가끔 구름만 많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오후에서 밤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서 밤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은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은 낮 기온 강릉 33도가 예상되고요. 속초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덥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5도로 폭염 경보 기준인 35도에 다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광주 34도 등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물결도 낮겠습니다. 주말에도 계속해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의 더위가 계속됩니다. 한편 토요일에 중북부 지방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